국민의당이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강경 대응을 선택을 했죠. 자세한 국민의당의 입장,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죠.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감회가 좀 있으시겠어요? 이 세계를 우리는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6, 7년 전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네네. 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셨는데 그 모든 국회 일정이라는 거에 구체적인 의미와 범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 7월 국회 거쳐오면서 사실 120석 민주당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 국민의당이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사안별로 설득을 해가면서 혹은 또 민주당 편을 들어가면서 고비고비를 넘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은 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 당장 어제 오늘 이제 국회 예결위 전체에 참여하지 않았고, 예. 다음 주에 잡혀 있는 국회 본회의 등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의총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뭐 의견 일치가 만장일치로 됐다는 소식이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 같은 입장 재확인했고요. 10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참석위원 대부분 발언했는데 예. 정부 여당이 제기해놓은 수많은 문제적 의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협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의총장 내부 분위기는 차분했는데 굉장히 단호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을 좀 돌아가 보면 지금 국민의당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어떤 부분, 뭐 상당 부분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를 삼고 계시는 거죠? 그분 말이 뭐 대체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많다는 건 뭐 널리 알려진 건데요. 예. 특히 국민의당에 대해서 하는 말은 막말 차원을 넘어서 어떤 도끼를 품은 저주 같은 주문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미 사건 공개되고 검찰 수사 진행된 게 이제 열흘 하루 지났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수사 지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일반 당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한 일이다. 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예. 사실 대표가 최전방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선 건데 급기 어제는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몰랐던 것으로 하려는 건 머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수사팀한테 당 지도부가 연루된 것으로 엮으라. 그런 거 없이 일반 당원의 일탄을 행동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수사 지침을 주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건, 추미애 대표가 네. 여당 대표긴 한데요. 지금 네네. 검찰이요. 여당 대표가 그런 그 표현을 했다고 해서 그걸 지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죠. 네. 우리 검찰이 그렇게까지 허약하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떤 건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의총에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당내 회의가 나오고 기자들과의 문답 이런 것들은 검찰도 다시 그 시간별로 다 읽고 있거든요. 그 상황. 예.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구나 하는 거는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수사의 방향을 트는 건 아니겠지만 예. 의도적으로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미애 대표 사퇴하라고 결의를 하셨는데 이 추미애 네네. 대표가 전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박지원 대표 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추미애 대표 선거 직전에 고발했지 않습니까? 이 건으로 해서. 네네. 근데 죄를 죄로 덮으려 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또 네. 미필적 고의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걸 그냥 방치했다라는 거는 사실 크게 봐서 범죄 행위 아니냐 뭐 이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런데, 도대체 말인지 말이 아닌지 모르는 그런 얘기인데,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겠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관련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전후 관계가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수사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2주 넘겨서 3주 들어가고 3주, 4주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여당 대표의 그런 사심 가득한 주문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미필적 고의가 뭐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로서 법률 지식을 과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예 사건 공소장까지 써주겠다는 뭐 그런 생각이신 모양인데요. 이거는 어쩌면은 대선에 패한 정당에 대해서 사실 7, 80년대식 정치 보복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정치 겁니다. 보복으로 생각하신다. 근데 이겼는데 뭐 정치 보복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긴 쪽이 너그럽게 그 베풀고 끌어안아도 그 시원찮을 마당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 게다가 국민의당이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임을 잘 아는 여당의 대표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는 도저히 저희들의 그 지적 수준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적인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게 당론으로 결정이 된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제 국회 일정이라는 게 뭐 국회 내부에서 정치인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이런 여당 대표의 말 표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국회 일정을 중단한다는 건 애초에 그 추경이라는데 이런 게 참여한다는 게 여당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보고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건 꼬투리 잡기다. 그래서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 여론이 어떤 쪽 물론 뭐 이 정당에 대한 여론이라고 하는 건 뭐 지지자별로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예. 그걸 어떤 여론이라고 근데 단정할 수는 없고요.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을 했다가요. 또 대선 당시 당대표 후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관련 없다는 거는 머리를 자른 거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완벽한 명백한 정치 공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격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한 요구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결코 말꼬투리 잡기다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당은 법조인 출신인 김관영 의원이 단장이 돼서 사실 제보가 들어오고 관련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사실관계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언론에 공표가 된 과정이 없었고 또 제보를 한 당사자가 조작 사실을 고백하고 그게 당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당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자진해서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사 결과에 이런 게 포함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당 대표가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 그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추미애 대표의 반응이 뭐 사퇴는커녕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당에 사과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발언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회 일정 보이콧 기조 그럼 언제까지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어갈 생각이신지요? 그럼 뭐 시한이라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그 추가 경정 예산안 문제 아닙니까? 근데 추경 예산안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추경이라는 것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11조 2천억 중에서 일자리랑 관련된 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공무원 증원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우리가. 그리고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이건 반대해야 오르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는 달리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한다고 하니 대안 추경까지 제시를 해가면서 원칙은 지켜가면서 하자라고 해서 같이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협상의 테이블을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발로 차버린 그런 상황인데 그 엎어진 밥상을 다시 국민의당 보고 차리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시 차려야 된다. 그런 거죠. 민주당이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제가 되는 것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른바 소위 협치라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한 거고 그 요구사항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정당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더군요. 근데 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들 그리고 바른정당 이 보수정당들하고 어쨌든 그러면 대여공세 이른바 공동전선이 형성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국민의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일까요? 저희들이 사실 바른정당하고는 어느 정도 공조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야당들이 이미 추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야만 그나마 논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었고 어떤 기초적인 의결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냥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일 뿐입니다. 뭐 예. 특별히 뭐 자유한국당과 공조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또 발언을 했는데 광주 네. MC 라디오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 네. 조작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통합이라든지 연정에 대해서 여러 의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다. 이게 통합의 연정의 대상이라는 게 물론 국민의당을 얘기하는 거죠. 네. 또다시 합당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발언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보십니까? 그건 뭐 별로 평가 내지 논평을 할 가치를 느끼질 않고요. 예. 그냥 우상호 대표 전 대표하고 추미애 대표가 우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서는 그 두 분이 우선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분의 상의라는 건 국민의당에서 어떤 수준으로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다는 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아니,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약간 제가 드린 말씀은 예. 한 분은 뭐 국민의당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더욱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뜨려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아하, 두 분이 합이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난번 원내대표는 알겠습니다. 통합의 대상이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선 두 분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